안녕하세요. 이리삼촌입니다. 나이스 미쳐요. 아주 미쳐요. 요즘 할 일이 없습니다. 걔 자투리 나물 가지고 뭘 주섬주섬 만들었더니 계속 가게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며칠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어저께 저 뒤에 좀 보여드릴까요? 오죽하면 저 뒤에 선반 보이시죠? 저 위에 오죽하면 제가 선반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주섬주섬 만들었더니 가게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가 저 위에 선반 안 쓰는 제품, 그리고 오래 둬야 되는 제품을 올려놓으려고 저 위에 선반을 매달았습니다. 요즘 뭐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단 지금 친구가 조금씩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료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좀 먹고 가지. 아주 그냥 코딱지만큼 먹고 가네요. 알마니 사료인데 이게 너무 고급 사료를 갖다 놔서 그런가 입맛이 안 맞는지 이제 먹다 보면 적응하겠죠. 예. 그 알마니 사료의 맛에 적응이 되면은 다른 사료는 먹지 못합니다. 제가 요즘 뭐 사실 뭘 특별하게 만들진 않는데 뭐 만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니가 저의 잔재주를 부려서 아주 그냥 이쁘고 튼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요일날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려고요. 굉장히 일요일날 엄청 무서웠습니다. 일요일날 한 2시 정도에 동생하고 통화하는 도중에 통화를 하는 도중에 도중이 아니라 통화 끝나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눈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글쎄 오른쪽 눈이 보이질 않는 게 뭡니까? 않는 거예요. 글쎄 뭐랄까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깜깜하지는 않고 그 은박지 같은 거랄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쫄았습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했지요. 검색했더니 결코 좋은 증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24시 일요일날도 문을 여는 안과를 검색을 했더니 세상에 안과는 일요일날 문 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산 고대병원의 응급실을 부랴부랴 갔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부릉 해서. 그래서 그 원무과에 들려가지고 접수실에 갔더니 안과 선생님 진료 좀 볼 수 있냐고, 지금 한쪽 눈에 이상이 있다고. 그랬더니 일요일날 응급실에 안과 선생님은 또 안 계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날 가야 되는데 저희 아시겠지만 제가 월요일날은 또 저기 서울 고대병원에서 또 위에 내시경 아래 내시경이 있어가지고 또 그냥 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한 서너 시간 지나니까 눈이 또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고 좋은 증세도 아닌데 지금까지 아직 안과를 못 갔습니다. 사실 어저께 안과를 갔었는데 오후에 갔더니 망막 검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검사가 굉장히 많은데 오전 일찍 와야만 검사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곧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까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1995년인가 6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엄청 더웠거든요. 영상 여름인데 35도, 36도까지 오르는 굉장히 후덥지근한 굉장히 더운 날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회사 제가 구로기계공구상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사장하고 대판 싸우고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당시 알고 지내던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사람을 한 명 아는 형이 한 분 계셨거든요. 어떻게 딱 물론 편지로 말레이시아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소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 형이 딱 집으로 전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놀고 있는데. 그래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 형 이름이 윈국상인가 하는데 한국 이름으로 원국상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상이요. 오래간만이야 하면서 나이스 미쳐유 막 그러면서 통화를 하는데 그 형이 말투가 이렇습니다. 이니 뭐해? 잘 지내? 이니 요즘 뭐해? 이런 식의 말투였거든요. 한국의 그 가이드, 여행 가이드 하는 사람인데
그 한국말 공부하려고 이태원에서 만난 형인데 어떻게 조금 이렇게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소통을 하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놀고 있어 집에서 그랬더니 그 형이 이니 그러면 여기 싱가포르로 와. 싱가포르에 오면은 한국 돈으로 200~300만 원 벌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5~60만 원인가 월급을 받을 때였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상식적으로 동남아 쪽은 저희 나라보다 좀 가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도 가이드, 한국 사람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300만 원 번다는 말에 혹해가지고 또 제가 좀 충동적이고 조금 여행 빨빨빨빨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한 번 태어났으니 지구 땅덩어리 반은 밟아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됐다. 기분도 그렇고 그런데 후딱 그냥 여행이나 한번 여행 겸 돈도 벌고 사실 목적은 돈 벌러 가는 거죠. 200~300만 원 준다는 유혹에.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1년 안에 올 수 있는 비행기 왕복 티켓을 끊었는데 그때 한 4~5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준비하고 선물도 좀 싸가지고 가가지고 이제는 그 형이 알려준 대로 싱가포르로 오라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를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태국인가 방콕인가 거기를 경유해서 가가지고 한 8시간 넘게 걸린 거로 기억합니다. 근데 싱가포르에 도착해가지고 그 형한테 이제 공항에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좀 무지했던 것이 한국에서 전화한 게 뭐 싱가포르에 다시 전화하면 그 전화번호가 되겠습니까? 나라 국번이 있는데 그런 걸 잘 좀 할 줄 몰라가지고 몸은 피곤해. 너무 피곤해. 8시간 비행기를 탔더니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택시를 잡아가지고 영어는 할 줄 모르지. 택시기사한테 스몰 호텔 플레이스 그랬더니 알아듣기는 하대요. 그래서 막 동서남북으로 다닙니다. 근데 그때가 8월 초였거든요. 굉장히 성수기였기 때문에 작은 호텔들의 방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막 그러니까 11시가 넘고 막 밤 늦게 도착했는데 막 12시가 다 돼가니까 아주 점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빅 호텔 플리스 그랬더니 이제 반짝반짝인 시내 같은 데로 가대요. 처음에 스몰 호텔 플리스 그랬더니 변두리 좀 어두침침한 데로 다니더니 그래서 큰 이렇게 도시 속에 빌딩 많은 데로 갔더니 제가 그때 당시 지금까지도 호텔다운 호텔은 그때가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도 갔을 땐 예전에 제주도 갔을 때 호텔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 레저타운 비슷한 데로 갔었던 거고 중문단지에 그때가 아마도 처음 호텔다운 호텔을 간 것 같습니다. 한 20층 이상 되는 이름도 아직 까먹질 않습니다. 곡빈 호텔, 곡빈 호텔이었습니다. 그 무턱대고 했을 텐데 그때 당시 숙박비가 한 10만 원이 좀 넘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몸은 너무 피곤한데 냉장고에 뭐 음료수, 뭐 망고 주스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워 먹고 이제는 일단 몸은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아. 왜? 그 형하고 국상 형하고 연락이 되질 않으니까. 왜? 다음날 12시 되면 또 체크아웃을 하고 또 체크아웃 넘으면 또 돈이 또 10몇만 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 뭐 카운터에 뭐 내려갔는지.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나마 영어가 조금 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야,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지금 이니가 싱가포르 곡빈 호텔이라는 곳에 몇 호실에 있으니까 내일 12시 전에 꼭 데리러 오라고 전화 좀 해라. 그랬더니 한참 있어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음날 12시에 가방 메고 또 주섬섬 호텔을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형하고 주고받던 그 편지 봉투, 주소가 적혀있는 편지 봉투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 봉투의 주소를 보고 직접 지 집으로 찾아가야겠다 해가지고 호텔 나오면서 그 웨이터라고 그럽니까? 그 문 앞에 있는 그분한테 버스 터미널 플리스 그랬더니 택시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택시기사한테. 그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또
버스표를 끊어야겠죠. 그래서 그 개찰구라 그래, 거기 가가지고 편지 봉투에 주소를 보여주면서 this my brother address, 버스 넘버 플레이스 해가지고 막 되지도 않는 영어 단어 조금 안다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또 알려주더라고요. 몇 번 버스 그래가지고 불을 타고 왔는데 제가 지도 조금 있다 보이더니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거리가 4-5시간 한 5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이 어디에 있는지 또 말레이시아가 어디인지 제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나이가 25살인가 6살인가 4살인가 그랬었는데 그 후에 알고 봤더니 이렇습니다. 쉽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러나? 야, 이게 말레이시아인 거야, 말레이시아. 그리고 여기가 싱가포르. 여기는 조호바루. 여기가 쿠알라룸푸르. 저랑 통화했던 형 주소지는 쿠알라룸푸르였던 거예요, 쿠알라룸푸르. 근데 저는 싱가포르 갔던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형이 집이 조호바루에 있는 거야. 조호바루하고 싱가포르하고 한강 다리 하나 차이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 오면 너무 기니까 조호바루로 싱가포르로 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5시간 정도 걸으니까 5시간 걸리니까 싱가포르로 오라는 건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인지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오라니까 난 싱가포르에 있는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주소 듣고 찾았더니 조호바루를 들려서 여기서 또 다시 버스를 바꿔 타고 이렇게 또 쿠알라룸푸르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쿠알라룸푸르에 그 주소 듣고 또 택시기사를 타고 주소 마이 어드레스 마이 브라더 홈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거기에 소통하던 그 편지를 주고받던 주소는 그 형의 친형님네 댁이더라고요. 형수님도 계시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그 주소지인 그 쿠알라룸푸르까지 이제는 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이제는 또 말레이시아 말도 할 줄도 모르고 중국어도 할 줄 모르고 그래 가서 또 막 이제는 바디랭귀지 몸짓 밭질 했더니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형님이 동생 그 국상형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전화를.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 완전 이산가족 찾는 느낌. 그랬더니 그 형이 이미 왜 거기 가 있어 그러더라고. 아니 전화가 안 돼가지고 글쎄 거기까지 가게 됐다고. 그랬더니 형수님을 바꿔주더라고요. 그 형수님하고 통화하더니 나를 이제는 다시 보내주더라고. 다시 조호바루 다시 보내는 거야. 조호바루로 5시간 타서 갔더니 그래가지고 조호바루로 오는데 그 형님 댁에 애기들도 있는데 그 형님의 자녀분들 주려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인삼하고 아이들 옷가지를 좀 반바지 그리고 반팔 티셔츠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선물로. 그걸 몽땅 그냥 큰 집에 그 형님네 댁에다 그냥 다 풀었습니다. 그냥 너무 고맙고 또 그냥 오기도 좀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셔가지고 그 다시 바로 그 터미널로 왔더니 그 형이 마중 나와 있더라고. 그때 당시 그 형이 타고 왔던 차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옛날 록스타 차 있지 않습니까? 약간 찝차 같은 거 그런 차를 끌고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조호바루 그 형 자취방에 자취방인 원룸 같은 데서 그 형이랑 이제 만나 저녁도 주변에서 조호바루에서 이제 먹고 이제 싱가포르로 넘어와서 이제는 그 아는 지인들 만나고 또 저는 술을 사실 못 배웠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근데 술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분위기, 어울리는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그 형네 집에는 굉장히 모기가 많았습니다. 천장 자체에 그 실링팬이라고 그러죠. 그 천장에 빙빙 돌아가는 거.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 아예 그거를 시설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한 이틀 동안은 계속 그냥 싱가포르 주변을 돌아다니고 그 형이 가이드 하는 걸. 가이드가 굉장히 어렵지 않더라고요. 싱가포르이 서울만 합니다. 서울만한 작은 도시인데
제가 가서 만약에 가이드를 하면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 대성으로 그 관광을 오면은 버스를 타고 그 관광 버스인지 뭐 32인승인지 그런 걸 타고 쭉 싱가포르 돌아다니면서 오른쪽에는 뭐 2000 몇 년대 뭐 1900 몇십 년대에 어떤 왕이 살았고 여기는 어떤 곳입니다. 그런 것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한국 사람 대상으로 이렇게 가이드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겠다 하고 이제 저도 이제 해야겠다 하고 한 2, 3일 놀고 그 형한테 이제 형 저도 이제 슬슬 옷가네를 좀 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이 알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쪽 저쪽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아주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었어요. 글쎄 그 가이드를 하려면은 저 쿠알라룸푸르 가가지고 교육을 2달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2달 받을 동안 어떤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잠도 먹는 것도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형이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는 왔으니까 그 형도 이제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러면 어떻게 나 사실 은근히 낯을 좀 제가 가리거든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서울이 된다. 쿠알라룸푸르에 한국 사람 한율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이런 동생 한 명 보낼 테니까 좀 재워주면서 교육 좀 받을 수 있게끔 해라. 일단 잠자리가 제공이 되는데 그 한율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자기 집에 나를 이렇게 재워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려고 하지 않았고 자기 여동생 집에 저를 그냥 무심히 부탁을 한 겁니다. 당분간 이 사람 여기서 좀 재워주라고. 근데 그 여동생네 집엔 신랑도 있고 거기 누구 어른들도 계시더라고. 제가 낯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약간 불편한 자리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차라리 길에서 노숙하더라도 저는 제가 편한 곳에서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밤에 잠도 안 잤어요. 그 밤에 몰래 보따리 들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또 터미널 플리스 하니까 뭐 택시들은 다 알려주죠. 터미널을 갔다가 좀 삐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 삐졌었죠 제가. 왜냐면 교육 받으면 2달 동안 얹혀 살아야 되고 먹는 것도 얻어 먹어야 되고 그런 거 좀 싫거든요. 그 돈도 없고 그런 2달 동안 견딜 경비도 없고 남의 집에서 잘 친하지도 않은데 거기서 2달 동안 삐댄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삐진 거죠. 이제 그 형한테 조금 이렇게 대책 없이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개떡같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혼자서 또 오던 길로 또 다시 가야죠. 거기서 또 가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그 왕복 티켓을 끊었으니까 싱가폴로. 그래서 다시 조바로 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또 싱가폴로 와가지고 공항에 전화를 했죠. 그때는 스몰 모텔을 찾았습니다. 스몰 모텔인데 한 3층 되는 것 같아. 엘리베이터도 없어. 3, 4층 되는데 양쪽으로 계단이 있는 그런 가격 저렴한 데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그 형한테 이제 삐져가지고 제가 사실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제 코리아한테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그때 성수기다 보니까 비행기가 한 일주일 후에 좌석이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견딜 만한 또 돈도 없고 또 거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 형한테는 삐져가지고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비행기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할 수 없었죠. 그때 당시 비자 카드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룹 공부 상고 있을 때 거의 주식회사다 보니까 주식회사는 옛날에 신용카드 무조건 만들어줬어요. 주식회사에서 근무했다고 하고 있다면은 그래도 신용카드가 1개인가 2개인가 있었는데 비자 카드로 현금 서비스 어떻게 제가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그걸 주머니에 딱 잡고 뭐 제가 관광을 하러 간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뭐 시내 뭐 백화점 같은 데 가가지고 카메라 먼저 샀습니다. 지금 기억나는 브랜드는 올림푸스 자동 카메라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카메라 사고 일단 1,000불인가 내가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거 쓰자. 놀다 가자.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이제는
뭐 그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돌아다니자 택시 기사 아저씨랑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때 당시 한참 우리나라의 그 80년대 말서부터 90년대 초까지는 홍콩 영화 굉장히 판을 쳤지 않습니까? 저도 또 홍콩 매니아, 홍콩 영화 매니아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싱가포르 하면 기억나는 건 경천 12시라는 영화에서 유덕화랑 알란탄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이 싱가포르에서 그 센토산 섬이라는 곳하고 그 케이블 안에서 격투신이 있는데 제가 그런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센토산 섬 가자고 갔는데 뭐 케이블카는 못 탔습니다. 그 케이블카는 못 탔는데 제가 그 경천 CBC 나왔던 그 센토산 섬을 갔는데 몇 군데 관광을 했습니다. 센토산 섬을 갔는데 딱 진입하자마자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뛰어 들어간 곳이 그 바닷가에 노천 그 레스토랑 같은 모래사장 위에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바다 바라보면서 밥 먹는 곳인 겁니다. 비를 피해가지고 들어가서 앉은 곳이 글쎄 식당인 거죠. 아니게나 배도 고프겠다, 뭐 하나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웨이터가 오더라고요. 흑인 가까운 사람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사람이 메뉴판 딱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뭐 메뉴 영어를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 그냥 돈가스 플리스 그 얘기가 그때 처음 제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돈가스가 영어가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공부 저 못했습니다. 잘 못했어요. 공부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돈가스 맨날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주섬주섬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스테이크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 같아요. 스테이크라는 말은 좀 들어본 것 같아서 예스 스테이크 플리스 그랬더니 그때 처음으로 스테이크를 먹었던 적이 먹었던 거였는데 그때 먹었던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던 거예요. 배가 고파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스테이크를 가끔 영도포 해바라기라는 레스토랑이 큰 데가 있는데 거기서 가끔 먹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스테이크보다는 맛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때 센토산 섬에서의 그 느꼈던 감정은 그때 모래사장이 밀가루 같았습니다. 굉장히 하얀색 가까운 미색 가까운 모래사장이었는데 발을 밟으면 밀가루 밟는 느낌의 그런 모래사장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또 거기서 또 놀다가 또 나와가지고 일단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주일을 또 굉장히 놀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또 택시기사를 타고 또 택시기사 아저씨랑 또 이번에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댄스 플리스 그랬더니 글쎄 어디 바닷가인데 바닷가 중간으로 다리가 쑥 있고 저 바다인지 저기 강인지 중간에 큰 돔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이트클럽인 거였어요. 나이트클럽.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짐을 카메라하고 조그만 짐 같은 거를 맡기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나이트클럽인 거.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나이트를 본 순간 한강에도 저렇게 나이트클럽을 만들면 아주 끝내주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팍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춤추고 노는데 그때 아주 그 나이트클럽이 아주 기억이 많이 남는 게 그 원형의 그런 큰 돔같이 만들었는데 이 가 쪽으로는 다 테이블이고 중간에 이제 스테이지였는데 그 스테이지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나이트클럽인데 그냥 춤추고 놀고 그냥 나왔습니다. 저 같은 피지컬에 여자가 무지하게 물론 따르긴 하지만 제가 다 스타 노 땡큐 하고 딱 놀고 나왔죠. 그리고 어영부영 그렇게 해가지고 몇 군데 그리고 박물관 비슷한데 지금은 박물관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 민속촌이라 할까 그런 비슷한 데도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영부영 매일 택시 타고 놀러 가고 그래서 천불을 그냥 홀랑 다 쓰고 말았죠. 왜? 비행기 티켓은 미리 지불이 다 된 거니까. 그래서 홀가분하게 다 쓰고 올라가자 깨끗하게.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온 그런 첫 번째 해외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중국 한번 가봤고요. 이제 제가 30살부터 투석을 하다 보니까 투석을 하면 해외를 갈 수가 없거든요. 가려면 아주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 나라의 병원, 투석할 수 있는 병원 시설도 알아봐야 되고, 뭐 혈액형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30살 이후로는 해외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싱가포르 갔다 온 경험인데 중간에 뭐 이렇게 시내 걷고 그 호랑이 인어 아저씨 있는데 사자 인어 이렇게 마스코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가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곤 했는데 뭐 기억에 남는 건 특별하게 없었고 그냥 다른 문화고 다른 시설의 그런 건물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구경을 하다가 딱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엄마랑 통화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하다가 엄마랑 시내에서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굉장히 우시면서 이니야 돈 못 벌어도 되니까 돈 못 벌어도 되니까 옆에 있거라 하고 전화가 왔는데 아주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첫 번째 여행을 싱가포르로 다녀왔었고 물론 여행이라기보다는 돈 벌러 갔다가 돈 못 벌고 그냥 돌아온 경우가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 뭐 국수 같은 거 먹던 얘기도 있고 또 미역국도 한국 레스토랑에서 미역국 먹었던 일도 있었는데 한국만큼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비싸기만 했었지.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을 싱가포르 갔다 온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짧고 굵직하게 얘기하려니까 아주 많이 어설픕니다. 제가 다음에 또 재밌었던 일 아주 재미나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흐려집니다.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집니다. 비가 오려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싱가포르 당시 사장님하고 싸운 것도 굉장히 조금 임팩트하고 조금 스펙타클한데 그것도 기회가 생기면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과의 그때 이후로 이제는 인연이 이제 끊어져 가지고 이게 먼 나라에서 왔는데 조금 무책임했던 그 형이 저는 조금 실망을 했고 저도 뭐 넉넉하게 준비를 해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싱가포르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그때 당시 싱가포르 갔을 때에 아무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갔다 와서 느낀 점 영어 못해도 다 어영 무영 바디랭귀지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 갔다 와서 느낀 점 또 하나 있다면은 영어를 몰라도 단어를 많이 알면은 그래도 소통하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재미난 얘기가 있으면 훗날 또 이렇게 잠깐 썰을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니 삼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